네, 안녕하십니까. 노르웨이가 독일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잡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물자국 FMA 두 차례에 걸쳐 현대로템의 K 전차를 추천했지만 노르웨이 국방부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위산업 무기 구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우수한 성능과 가격을 놔두고 정치적인 면을 고려했다는 질타가 노르웨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방산 전문지 TU 등 노르웨이 매체에 따르면 FMA는 작년 11월 22일 현직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대로템의 K 전차 구매를 추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납기 실적과 가격, 성능을 고려할 때 K가 레오파르트 EA7 전차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한 자료를 첨부해 추천했습니다. 더구나 올해 1월 10일 보낸 서한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며 K-2 전차 구매를 강하게 독려했습니다. FMA는 두 전차의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K 전차는 엔진은 1500마력으로 동일한 가운데 중량이 60톤 미만으로 70톤의 EA7보다 낮아 우수한 기동력을 보여주었고 노르웨이 레나 기지에서 이뤄진 동계시험 평가에서도 K는 극한의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다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공급 일정도 5년이나 차이가 있었고 가격 측면에서도 노르웨이가 도입 물량을 72대에서 54대로 축소했을 때 한국은 단가를 변경 없이 유지했지만 독일은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대부분의 비교에서 K-2 전차의 불리한 면이 드러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스 가르스테레 총리는 북유럽 인접 국가를 비롯한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 전차 기종을 운용하게 됐다며 이는 향후 독일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결정에 대한 FMA의 서한이 공개되면서 독일산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노르웨이의 결정에 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인데도 독일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야당 및 방산업계에서는 FMA의 권고를 무시하고 노르웨이산 LNG를 독일이 구입하는 대가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이후에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면서 이같이 성능과 가격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은 노르웨이 국방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국내 방산계에서는 노르웨이의 입장에 현대로템이 당황하기는커녕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뒷얘기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K는 3세대 전차 중 상대적으로 늦게 탄생한 후발주자입니다. 출발이 늦은 대신 최신 기술들을 많이 접목해 성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별도로 35세대 전차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K가 배치를 시작한 2014년은 냉전이 종식된 지 20여 년이 넘어서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대폭 줄어든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도중에 개발에 힘을 쏟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엔진과 파워팩의 문제로 인한 납기일이 지체되자 엉뚱하게 현대로템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개발과 양산의 숱한 잡음과 함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K는 좋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해외 판매 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그나마 의지하던 내수마저 세 차례에 걸쳐 총 260대를 도입한 뒤 향후 발주가 불투명해지자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이 고민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개발비에 비교해 국방부의 까다로운 테스트 기준과 낮은 이익에 견디다 못한 현대로템이 지난해 초부터 방산 분야를 포기할 것이라는 얘기가 업계에 돌았습니다. 그와 함께 폐업 위기에 몰린 많은 협력업체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일각에서는 K 생산을 종료하고 차기 전차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왔지만 그 같은 주장의 현대로템은 손익분기점 생산에 대한 보장이 안 되고 지금과 같은 값과 을이 지나친 종속관계에서는 차세대 전차 개발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전차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현대로템이 방산 분야에서 철수하면 그로 인한 한국 방산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르웨이 수출권의 현대로템은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그런 현대로템의 수출이 급한 상황을 알게 되자 그런 사정을 이용해 자국산 무기로 100% 절충 교역하자는 곤란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현대로템이나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절충 교역이었다고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록 K-2 전차로 발표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런 와중에 폴란드 수출권이 터지자 단호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가 도입을 예정한 규모가 54대여서 굳이 낮은 이익에 무리해서 내달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오히려 큰 수확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건 K-E는 레오파르트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감은 K-E는 노르웨이의 혹한과 험한 지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레오파르트는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정치적인 타협만 아니라면 수주에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루마니아가 K- 이전차에 큰 관심을 보이며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었지만 루마니아 국방부 병기총국장은 최근 자국군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산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를 구매할 의향으로 의회 승인 절차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말 인치카시 국장 등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이 방한해 현대로템의 생산시설을 살펴보면서 K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왔고 루마니아 대통령이 조만간 방한하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루마니아 형편의 K- 이전차보다 2배 이상 비싸고 운용비도 월등하게 비싼 에밀 전차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다른 측면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K- 이전차와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면을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라는 의미입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물론 계약하면 좋지만 현재 폴란드와의 계약 물량만 해도 벅차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나 기타 루마니아의 유리한 조건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너희가 필요하면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루마니아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리투아니아 정부가 K 전차 구매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16일 크립토발리투어스 등 리투아니아 매체에 따르면 루프시스 리투아니아 국방참모총장은 최대 54대의 전차를 사겠다며 보병 중심의 군대를 전차로 점차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며 국방력 증대에 힘쓰고 있는 와중에서 K 방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빌리우스 세메스카 리투아니아 국방예산 획득 담당 차관은 작년 9월 방한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회동하고 방산 분야의 협력 확대를 논의하면서 아시아 최대 규모 지상군 방산전시회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의 사전 행사로 진행된 기동화력 시범에도 참석했습니다. 총 23종 126대의 육군 주요 전력이 투입된 이 시범을 보고 큰 관심을 보이며 대단한 방위산업의 위력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한국의 방산 기술을 호평하고 있는 만큼 현대로템의 전차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24일 말레이시아의 FA-52 입찰 단계에서 인도테자스 등 6개 기종과 경쟁했지만 가격과 성능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최종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는 가격 면에서 인도테자스보다 비싸지만 월등한 성능과 신뢰 면에서 낙점됐다는 것은 싼 가격만으로는 한국 방산에 견줄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KAI 관계자는 현재 수리온 해외 수출 계약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면서 조만간 아시아 지역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데 비용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방산업체는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면 이익을 취하기는커녕 생존조차 어렵게 됩니다. 전쟁은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무기 생산 업체에게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한국의 방산이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이 이루어진 듯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도발이 한국군에게 방산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일깨워주며 기술 개발과 꾸준한 생산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방산 강국으로 올라선 결과일 것입니다. 배짱이와 거미의 일화가 생각나듯이 앞으로 냉전은 없다면서 무기 강화보다는 수출에만 신경을 썼던 나토의 한국의 방산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자의 선진 강국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